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를 보고 오겠습니다. Why, 왜라는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 뭐니 해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의 여러 가지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을 텐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줄기차게 특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와 별개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함께 그게 미진하다면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그런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왜 국민의힘은 특검이고 왜 민주당은 공수처인지에 대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왜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왜 특검이어야 되고 왜 공수처여야 됩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여당이니까 먼저 하시죠. 아니, 우리가 공격을 받는 입장이니까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이 사건은 한 분 한 분의 노후라든지 정말 집안채 사기 위해서 집안칸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마련 아주 조금씩 푼돈을 모았었던 돈들이 네. 금융기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말려 들어간 수천 명이 말려 들어갔고 2조 2천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유사일의 가장 큰 금융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이게 거대한 권력의 집단들, 예를 들면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이 나오거나 국회의원들 이름이 나오거나 또 전직의 고위 관료들이 또 있어요. 네. 금융권의 실세라고 하는 분들, 현장에 있는 실세분들, 또 관료하셨던 분들, 지금의 이 감독기관, 이러한 삼위일체들의 사기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왔는데 이게 과연 그냥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금감원이 나서가지고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은행이나 취급을 했었던 증권회사한테 배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모펀드는요. 법으로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50인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9명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49명 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49명이 차면은 이제 또 1호, 2호, 3호 해가지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증권회사라든지 은행 같은 데 가서 판매를 하게 했거든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아는 사람만 끼리 모아가지고 네. 고수익을 얻은 어떤 또 망하든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공적 영역인 증권회사나 이 은행 같은 데로 넘어왔단 말이지요. 이거는 권력에 힘이 없으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격상.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거대한 이 정권이나 아니면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제가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증권합동수사본부를 네. 추미애 장관이 네, 폐지했다. 수사를 예. 잘 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데도요. 뉴욕 월가에서 이런 짓을 해요. 증권 같은 경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하기 때문에 예. 뉴욕 월가의 이 남부지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이런 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수 지능범죄에 대해서 금융범죄에 대해서 영국도 FSC인가 해가지고 이 특수한 이런 부분만 하는 그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다 하고 있는데 네. 이 있었던 조직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조직이 이 남부지검에서 금융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앴다 그러는데 예. 이 거대한 의혹의 한 복판에 있는 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이 조직을 없애버리고 추 장관이 와가지고
그냥 일반 사건처럼 해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그것도 조사 일부에 그건 뭐냐면 일반 고소 사건들을 다루는 데에다가 또 배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묻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 있습니다. 수사부서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것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뭐 촉구도 하고 뭐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이게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0명이네요. 국민의힘 전원과 뭐 국민의당 이렇게 무소속 의원들 합쳐서 이게 국회 지금 상황들 제적 과반, 과반 출석에 과반 통과라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정치적 협의를 통해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조금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 금융 사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18명의 말하자면 특수부 출신 검사들 망라한 이 수사팀이 이미 발족을 했고 증언이 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엄밀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명의 검찰 수사관 수십 명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그러고 난 뒤에 미진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공수처가 됐건 특검이 됐건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임 옵티머스 이 금융 사기 사건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금융 참사인데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췄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자금이라든지 그 자녀들의 결혼 자금까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금융 환경을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등록 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이 법이 자본시장법이 2015년도 10월 달에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는데 이 10월 달에만 자산운용사가 80개가 넘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금융 사기꾼들이 붙게 되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은 완전히 강화를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막 불안전 판매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실패 이것이 버무러지면서 말하자면 금융 참사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은 여야 전현직 정치인들 그리고 현직 검사 또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지금 이렇게 다 버무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금융 관료들 예. 이 사람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고 그렇다면은 요즘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강도가 좀 약해졌던데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이 버무려져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우리가 권력형 비리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권력자 또는 정권 실세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사기를 해먹는 게 말하자면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것과 거리가 멀고 여러 수사팀이 이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 협상을 거쳐서 법안을 제출을 하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고 난 뒤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사무실 꾸리고 예산 만들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출해 놓은 특검 법안을 보면 12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내일 모레 끝이 납니다. 새로운 대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크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쓸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555조에 달하는 예산안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특검을 무려 120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국회를 정쟁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대체
민생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미 관계, 대일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수사팀이 출범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서 필요하다면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공수처든 괜찮다. 다만 지금은 좀 지켜보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좀 흔들지 말아 주십사.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수처와 특검 얘기만 계속하면 두 분과 제가 몇 시간 동안도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텐데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두 분께 듣고 싶어서 앞서서 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좀 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각 당의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좀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예, 좋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고 한 말씀만 가지. 하시죠, 우리 전 그럼. 의원님 예. 얘기하셨는데 특검 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특검 하면서 대일 관계든 대미 관계든 코로나를 정부가 다루는 이 문제든 간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특검이 받아들여져서 120일을 하든 1년을 하든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그저 이 범죄자들 있으면 조사하고 끝나고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예. 특검 받기 전까지가 여당이 받아주지 않기 위해서 정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야당의 요구를 받으면 그 이후에 일은 비교적 순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은 좀 더.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특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게 20대 국회 때 황교안 대표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20대 국회가 끝나는 그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국민의힘에서 특검 요구를 무려 10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지금 6, 7, 8, 9, 10, 5개월 만에 특검 요구가 6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특검 요구를 그냥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 사기꾼들을 속아내서 엄벌에 처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내년 3월 달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넣어가지고 이 금융사기꾼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다시는 활기를 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 우선이지 끊임없이 특검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정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검사 서너 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8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연결되는 제가 얘기들을 계속 나눠볼 예정이라서 다음 주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지나면 11월이 오게 됩니다. 11월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안들도 입법 활동도 정기국회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벌써부터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이 공수처와 특검이라는 과연 이 각 당의 여야의 이런 견해차를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특검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다음 카드는 뭡니까? 이 전국 운영은 여당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야 관계를 좋게 하면서 이 국가가 가고자 하는 나름대로 여당의 목표가 있잖아요. 전국 예. 운영에 대한 흐름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예. 비교적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특검이잖아요. 이 엄청난 이 금융 사기 사건에 정권이 관련돼 있고 청와대 수석에서부터 행정관에서부터 그리고 국가기관에 수없이 많은 전파진흥원 같은 데는 1,060억을 투자했잖아요. 네. 이러한 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특검을 받으면 예산 문제고 또 다른 문제고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이 여당의 수용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당이 빨리 이런 국가적 큰 흐름에 있어서 잘 가려면 야당의 요구사항을 저는 받아주십사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도
이 공수처에 대한 지연, 시간 끌기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공수처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정감사 말미부터 밝히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들의 어떤 그 구성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만일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대로 그 절차가 이렇게 순탄치 않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하게 됩니까? 저희들은 시종일관 명확하게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이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킬 때 적게는 국민들의 50%, 많게는 국민들의 70%의 지지를 받고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에는 이미 7월 15일자로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금 지키지 않아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5일 출범 예정이었던 공수처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출범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두 분의 이제 후보를 이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 뭐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바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이제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국회가 100일 아닙니까? 예. 지금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도 끝이 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555조 8천억에 달하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시키고 국난 극복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이 예산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거 심사하는 데만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정기국회 일정이 그렇게 느긋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벌써 3분의 2가 지났는데 정기국회 하면은 지금 특검 요구 이것밖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남은 이 정기국회 시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국난 극복하고 이 국가 대전환 한국판 뉴딜 성공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 심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에 놓고 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검을 하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투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검과 특검 요구, 줄기찬 특검 요구와 같은 이런 좀 구식의 투쟁 방법 말고 예. 새로운 좀 투쟁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장 지금 전 추천위원 의원님, 그 예. 2명 저희 어제 공식적인 발표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이 보세요? 공수처를 말이지요. 네. 이 무슨 대한민국에 정말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공수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연 심판을 우리가 신청해 있기 때문에 헌재의 심판을 기다려보자는 기다리자. 거예요. 자, 그래도 여당이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으면 대통령 권한만 더 커지고 이런 대형 비리 사건들을 증권 합동 범죄 수사단도 해체시켜버리면서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대통령의 직속으로 가면 청와대와 관련되는 사건들이 과연 드러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를 명확하게 한 거고요. 또 여당이 그렇게 추천위원을 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현 의원 같은 경우 세월호에 뭐 피의자로 고발된 거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은 그러면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기소가 돼 있는데 장관 임명 안 했습니까? 기소가 됐는데도 검찰 조사 중일 때도 장관 임명했습니다. 24명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추천한 이 의원들은요. 대상자가 아닙니다. 인사대장자가. 여권에서 내놓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분이 적정한지 독립성이 있는지 정말 수사를 잘할 능력이 있는지 행정 능력이 있는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 내놓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 삼는 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문제를 삼는 것은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종일관 명확하게 이 공수처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좀 잡아주시죠.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야당은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인사를 청와대가 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야당이 반대하는 분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찬 대표 뭐라고 그랬냐? 공수처장의 임명권에 있어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야당이 비토권을 보장해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박혜련 의원, 간사했지 않습니까? 법사위. 집권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절대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야당이 의원을 천거를 하니까 그 의원에 하자가 있다고 또 공격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음흉한 지금 집권 여당의 계획이 좀 서 있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집권 여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금 다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심으려고 하는 정말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 예. 이런 전략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연말 뭐 이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제 국회는 20대 국회 막바지 패스트트랙 정국의 여야가 모두 그곳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인데 지금 두 분의 견해차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특히 이 공수처와 특검에 대한 괴리 이런 것들이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을 우리가 또 한 번 2년 연속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게 복잡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나왔죠?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삼스럽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공수처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바로 시대적 소명으로서 또는 시대적 과제로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느 검찰이 내사권,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공소유지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세계 어느 검찰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반 위에서 놓아달라는 이러한 시대적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공수처 논의가 있어 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게끔 돼 있고 7월 15일 날 출범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자꾸만 못 믿겠다,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주셔야지. 이렇게 모든 민생과 이 국제관계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정권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집권 여당을 흔들어서 어떻게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다음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이런 정쟁,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예. 나온 주장이라고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좀 지켜볼 것은 지켜보고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정확히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성일종 의원께 마지막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생 국제관계를 위해서 야당이 좀 조용히 해달라 이 말씀이신데 야당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러시면 이 문제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 저희가 검찰개혁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헌법의 가치하고 충돌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권의 보호막으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은 지금 공수처법을 작년도 그 물리력을 동원하고 선거법하고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태워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큰 이 국가적인 그 혼란을 겪었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에 또다시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야당이 우리도 있었지만 국민의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명씩,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그중에 1명은 우리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2명을 야당한테 줬는데 선거 지형이 바뀌고 나서 야당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2명을 가져오니 이제는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또다시 지금 편법적으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180석이 넘는 그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네. 이 법을 바꿔가지고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권이 정말로 노리는 게 무엇인지 국민들이 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뜨거웠던 여의도 펀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